안녕하세요. 직무의 모든 것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여기는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고요. 오늘따라 스튜디오 분위기가 유난히 좀 차분한 것 같네요. 그러게요. 창밖은 되게 분주한데 여기만 시간이 딱 멈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크게 출렁했더라고요. 진짜 올해 경제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그런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혹시 어제 있었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보셨어요? 봤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막판에 동점골 먹고 비겼잖아요. 정말 예측이 무의미한 시대인 것 같아요. 뭐 경제든 스포츠든 말이죠. 하하.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 어쩌면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직무의 모든 것 벌써 14번째 시간이네요. 사실 오늘 두 번째 녹음이라 조금 지칠 법도 한데 이 주제를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힘내서 한번 달려가 보죠. 그럼요. 오늘 청취자분들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제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직무 역량은 바로 수출입 위험 관리입니다. 보통 무역이라고 하면 물건 보내고 돈 받는다, 뭐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지뢰가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하고 또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무역 직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잘 들으시면 면접에서 이 친구는 현업을 좀 아는구나 하는 인상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지뢰밭을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역에서 위험이라고 하면 당장 돈 못 받는 거, 그러니까 대금 미회수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다가 아니겠죠? 아주 정확한 시작점이에요. 대금 미회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신용 위험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치명적인 위험인 건 맞아요. 그렇죠. 제일 무섭죠. 물건은 보냈는데 수입업체가 갑자기 파산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한 은행이 갑자기 트집을 잡으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인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두 번째 지뢰는 상업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돈 문제라기보다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약속이요? 네,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위험이죠.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네 하면서 이미 항구에 도착한 물건의 인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업계에서는 보통 클레임이라고 하죠. 반대로 수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과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잠깐만요. 아니,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일광적으로 인수를 거부할 수가 있나요? 뭐 소송 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국제소송으로 가면 시간하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이미 큰 타격을 입게 돼요. 특히 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법적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약 불이행 자체가 이미 큰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이미 손실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해가 되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한테 특히 중요한 가격 변동 위험이에요. 가격 변동이요? 네, 예를 들어서 구리를 수입해서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3개월 뒤에 받을 구리 가격을 톤당 8,000달러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로 폭등한 거예요. 와. 그럼 이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하니까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겠죠. 네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 체감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환위험입니다. 맞아요. 계약할 때 환율이랑 실제로 돈을 주고받을 때 환율이 달라서 생기는 손실이죠. 이거 정말 와닿네요. 1달러에 1,300원일 때 10만 달러어치 수출 계약을 해서 1억 3천만 원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달 뒤에 대금을 받을 때 환율이 1,200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어휴. 똑같이 10만 달러를 받았지만 원화로는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열심히 제품 만들고 팔았는데 환율 때문에 이익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월급은 그대로인데 환율 올라서 해외 직구하기 부담스러워지는 거랑은 뭐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마지막은 어떤 건가요? 다섯 번째는 의외로 간과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한 소통 위험이에요. 소통이요? 네, 무역은 수많은 서류랑 전문 용어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계약서의 특정 용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예요. 가령 FOB나 CIF 같은 무역 조건, 인코텀즈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잘못 이해하면 운송 책임이랑 비용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와, 신용, 수목, 가격, 환, 소통까지 정말 빈틈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요. 특히 소통 위험은 진짜 무서운데요. 무슨 악의가 없어도 단어 하나 잘못 이해해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험난한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어떤 장비와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이 위험들을 막아낼 방패가 필요할 텐데요.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 단계는 적을 아는 것.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예요. 사전 조사. 네, 특히 신용 위험과 상업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 조사가 필수적인데요. 이때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직접 나서기엔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기관이 바로 오늘 자주 등장할 한국무역보험공사, 줄여서 K-SURE인 거군요. 맞습니다. K-SURE에 의뢰하면 해당 해외 기업의 재무 상태, 과거 거래 이력, 현지 평판 같은 걸 담은 상세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상대가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이런 구체적인 신용조사 절차나 필요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있거든요. ncs.go.kr인데 여기서 관련 학습 모듈을 찾아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신용조사를 통해서 믿을 만한 파트너를 골랐다고 해도 너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상대방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궁극적인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그게 바로 K-SURE의 수출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험을 들어서 만약의 사태, 즉 수입자가 돈을 안 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K-SURE로부터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는 거죠. 아, 자동차 보험처럼요. 네, 맞아요.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신용위험은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이 이중방패로 막는다는 거네요. 그럼 환위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건 상대방 신용도량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환위험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금융상품 없이 기업 내부에서 자금 흐름을 조절해서 해결하는 내부적 기법. 다른 하나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외부적 기법이죠. 내부적 기법이라니 뭔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아서 좀 흥미로운데요. 대표적으로 매칭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외화 수입이랑 외화 지출의 시기하고 금액을 일치시키는 건데요. 시기랑 금액을요? 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하고 유럽에 완제품을 달러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기업은 수입 대금으로 나갈 달러랑 수출 대금으로 들어올 달러의 결제 시점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해요. 그럼 굳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거나 달러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달러가 들어오면 그 달러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니까요. 환전 자체를 없애니 환위험도 사라지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와, 그건 진짜 이상적이네요. 근데 모든 회사가 그렇게 수입이란 수출 통화, 시기, 금액을 딱 맞출 수는 없지 않나요? 중소기업한테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래서 매칭은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제한적이에요. 좀 더 보편적인 내부적 기법으로는 리딩과 레깅이 있어요. 이건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결제 시점을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늦추는 전략이거든요. 예측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 같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고 예측하면 수출 기업은 달러 대금을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하겠죠. 나중에 더 비싸게 원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아, 반대로 수입 기업은 대금 지급을 서두를 거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예측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거의 베팅 투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CFO가 환율 예측 잘못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딩과 레깅은 굉장히 신중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예측이 빗나가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더 안정적인 외부적 기법을 선호해요. 외부적 기법이라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거겠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랑 맺는 선물환 계약이에요. 이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적용될 환율을 현재 시점에서 아예 고정시켜버리는 계약입니다. 아, 고정을 시킨다? 3개월 뒤에 100만 달러를 받아야 한다면 은행과 3개월 뒤에 달러당 1,300원으로 계산하자 하고 오늘 약속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뒤 실제 환율이 1,200원이 되든 1,400원이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1,300원으로 정산하는 거죠. 아,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확실성이랑 맞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대신 환율이 유리하게 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환차익은 포기해야 하는 거고요. 맞아요. 불확실성 제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K슈가 등장합니다. K슈에서 제공하는 환변동보험도 아주 강력한 외부적 관리 기법이에요. 또 K쇼가 나오네요. 네, 이건 선물환 계약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기업이 정한 기준 환율보다 실제 환율이 불리하게 변해서 손실, 즉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이에요. T-Shore, 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말 계속해서 등장하네요. 진짜 수출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느낌인데요.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K-Shore를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무역보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수출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민간보험사들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잘 취급하지 않는 영역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주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셈이에요. 말씀만 들어보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혹시 뭐 단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중소기업은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공짜는 아니죠.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하고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도 필요해요. 하지만 정책성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고요.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이 있어요. 절차도 예전보다 많이 간소화되었고요. 아, 다행이네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단기 수출 보험 선적 후입니다. 보통 결제 기간이 2년 이하인 일반적인 수출 거래에 쓰이는데요. 수출자가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낸 후에 수입자가 파산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해당 국가의 외환 사정이 악화되는 비상사태로 돈을 못 받게 되면 K슈어가 손실액의 최대 95%에서 100%까지 보상해주는 구조예요. 와, 거의 전액을 보상해 주는 거네요. 그럼 아까 이야기 나눴던 환위험을 막아주는 환변동 보험은 어떤 기업들이 주로 쓰나요? 환변동보험은 특히 환율 변동에 이익과 손실이 크게 좌우되는 중소, 중견 기업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대기업처럼 자체적인 외환관리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환율 걱정 없이 본업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환율이 떨어져서 손실이 나면 보험금으로 메워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손익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어요. 듣다 보니 전부 수출 기업을 위한 이야기 같은데 혹시 수입하는 기업을 위한 보험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수입보험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국내 한 중소기업이 해외 공장에 특수기계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먼저 보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해외 공장이 파산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기계도 못 받고 계약금 1억 원도 꼼짝없이 날릴 위기에 처한 거죠. 아, 이럴 때 수입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떼일 뻔했던 그 1억 원을 K시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하네요. 결국 무역보험은 단순히 돈 떼일 위험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계약금 손실 위험까지 막아주는 그야말로 무역 활동 전반을 지켜주는 종합적인 안전망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슬슬 정리해 볼까요? 네. 그 관리 방안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자면요. 첫째, 수출입에는 단순히 돈을 못 받는 신용 위험 외에도 계약이 깨지는 상업 위험, 원자재나 환율이 요동치는 시장 위험,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되는 소통 위험까지 다양한 지뢰가 숨어 있다는 것. 둘째, 이 모든 위험 관리의 출발점은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 즉 철저한 신용조사라는 점. 그리고 셋째,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가 제공하는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같은 정책보험들이 이런 위험들을 막아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과거 데이터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위험들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최근 무역 환경을 보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항로가 막히거나 기후변화로 특정 원자재 생산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처럼 기존의 보험으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위험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금융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 무역 전문가가 진짜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소극적 관리를 넘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 오늘 나는 실무적인 지식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담아 답변한다면 정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네요. 그럼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무의 모든 것,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